안녕하세요 선생님들. 46번 문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공기의 오염과 인공열로 인해서요,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의 온도보다 높대요. 너무 확실한 정답이 있죠? 이런 것들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강남 도시 번화가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빽빽하게 건물이 차 있어요. 건물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여기에 대류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온도가 다른 쪽보다 높은 거, 열을 띤 섬이다 라고 해서요, 제가 정답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열을 띤 섬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집독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워낙 중요합니다. 군중이 밀집돼서 오는 독이다 라고 해서요, 강의실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거기에 저도 있고 여긴 밀폐된 곳이에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뿜어내는 대표적인 가스 뭐죠? 그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요,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 거 뭐죠? 대표적으로 군집독. 자, 그 군집독을 일으키는 가스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또 반드시 기억할 거, 가장 빠른, 가장 우선적인 처치, 그쵸, 환기. 환기는 제가 병실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본간호에서 나옵니다. 병실 환경에서도 물론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하겠지만요, 물 조명도 있고요, 환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쾌적한 병실의 온도 몇 도? 20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 온도가 40도다. 뭐예요? 그쵸, 목욕물 온도. 이런 것도 항상 늘 가지치기해서 수업 때 문제 나갔었습니다. 자, 기온 역전도 볼 거예요. 기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륙권 내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와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곳을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 기온 역전이 일어나는 곳, 공기 오염이 어떻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기온 역전이 발생되는 곳은 대기의 오염이 증가된 곳이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자, 오존층 중요합니다. 오존층은요, 어디에 있어요? 그쵸, 오존층이 위치되는 곳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성층권에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그런 자외선 같은 거를 오존층이 흡수를 해서 땅에 있는 생물들 같은 거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 오존층 같은 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주요 물질, 그거 뭐였어요?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자, 대표적인 물질, 그쵸, 염화불화탄소가 있었어요. 염화불화탄소, 그 오존층 파괴의 주요 물질인 이것을 규제하자, 억제하자. 그래서 무슨 협약을 맺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거. 올해 하반기에는 안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람사르 협약 같은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찍어놓은 데뷔 영상들은 최근 국시 대비해서 찍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앞에서 순차적으로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존층 파괴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뭐가 있어요?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생태계 악영향도 끼치고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것도 감소하고요, 곡물 수확량도 감소하고 백내장 같은 질환은 또 증가했죠. 자, 그리고 오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쵸, 2차 대기오염, 2차 오염 물질의 대표적인 그 물질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엘니뇨 현상도 볼게요. 엘니뇨는요, 우리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쵸, 남자아이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 영향으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저수온 현상도 있어요. 그거는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물론 군집독이나 열섬 현상, 오존층 파괴 이런 것보다는 출제 경향은 낮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고 가야 됩니다. 엘니뇨는 뭐를 얘기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리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거 라니냐라고 하거든요. 여자아이를 얘기하고요.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저수온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세요. 저는요, 선생님들한테 엘니뇨를 기억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 엘니뇨. 니은, 남자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 그 기호가 뭐예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 남자 기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요,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도로노선, 건강선이 있는 광선은 다른 거 몰라도 비타민 D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햇빛 받으면 우리 비타민 D 합성된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갈 때 뭐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자외선입니다. 정답. 이거는 다른 거 모르더라도 너무 확실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를 수가 있고요. 이 도르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우리 치료력 있는 자외선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기본간호에서 나오는 콧줄, 레빈 튜브, L 튜브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L 튜브 삽입끼리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코, 귓불, 검상돌기. 그래서 제가 검상돌기 중요한 것들도 여러 군데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호흡곤란 자세일 때 취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를 뭐라고 하죠? 오로배출에도 원활한 자세. 그쵸. 파울러시 체외. 이것도 반자위라고도 하는 거 사람 이름에서 비롯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보건 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진동증후군으로 인해서요. 말초혈관 수축, 한랭에 노출되면 올 수 있는 증후군. 대표적인 기계, 차감기, 굴착기. 어떤 증후군 기억나요? 그쵸. 레노 증후군. 이것도 사람 이름에서 비롯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물 관리에서 여과지와 관련된 거 있죠. 그거 뭐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것도 사람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밀스 라인도 중요하고, 레빈 튜브는 워낙 기본관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L 튜브는 다 아실 거고요. 파울러시 체위, 레노 증후군 이런 것들 사실상 국시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도르노선 나왔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시야로 볼 수 있다. 시야로 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가시광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이제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광선이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빨강색 무슨 색이라고도 하죠? 적색이라고도 합니다. 보라색 뭐라고도 해요? 자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라색깔 고구마, 자색 고구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온 김에 잠깐만 할게요. 이 자색, 모성간호에서요, 임신한 산모에게 혈관 분포가 많아지고 증식이 되면서 질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고 자색으로 보이는 거. 그거 뭐였죠? 네, 체드윅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강 색깔 적색과 가까운 광선이다 라고 해서요. 이쪽이 적외선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딜까요? 그쵸?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광선에 들어가는 게 요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적외선 같은 경우는요, 파장이 길다 해서 장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외선은 단파장이에요. 이것들은 태양광선에 들어가는데, 요런 알파선, X선 이런 건 뭐라고 해요? 그쵸? 이런 거는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파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 X선 뭐예요? 엑스레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본간호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금식 필요한 검사였나요? 아니었었죠. 금식 필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 3개월 특히 이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고, 또 뭐가 기억나세요? 병들이 있었잖아요. 결핵 같은 거 특히 중요했던 것들도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요. 물론 자외선 통해서 합성이 되지만 사실상 모든 광선에 단점이 있습니다. 눈에 해로워요. 제가 뭐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했죠? 그쵸. 백내장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백내장 어디가 하얘지는 거예요? 백수, 수정체가 하얘지는 것이다. 자, 백내장 수술 받았어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고 지불합니다. 무슨 수까지? 보갈수까지 이런 것들도 늘 항상 가지치기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부족하면 뭐 생기기 쉬워요? 부족하면. 그쵸. 뼈 굽는 구루병. 그래서 비타민 D는 모성에서도 아동에서도 신생아에게 이런 햇빛 받는 것 통해서 영아에게 구루병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비타민 D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에 들어가는 놈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과 원인 독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 뭘까요? 개굴 아니고 배굴. 정답은 1번 굴. 베네루핀이고요. 자, 나머지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조미료 넣고 버무려 쇼츠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버섯, 무스카린이에요. 조개, 미틸톡신. 솔라닌은 뭐예요? 그죠, 감자. 자, 맥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리, 호밀, 알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보리, 호밀, 알곡. 우리가 이 보리나 이런 거 통해서 뭐 만들어요? 맛있는 술, 맥주 만들죠. 보리 맥주거든요. 그래서 이 맥각은 아미그달린이 아니고요. 에로 시작하는 놈들이에요.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이런 놈들이 맥각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미그달린은 뭐냐면요. 덜 익은 매실을 청매라고 하거든요. 덜 익은 매실 청매라고 하는데 이 청이 사실상 청산가리 청이기도 해요. 그래서 덜 익은 매실이나 그 복숭아 씨에도 독성이 있다고 하죠. 그 놈이 아미그달린입니다. 청매, 아미그달린. 테트로도톡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뭐예요? 보거독. 제가 이것도 기억하자 했었는데 어디에 가장 많죠? 내장에 가장 많다. 내장.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다. 통조림, 그 다음에 혐기성 균, 치명적인 식중독. 그거 뭐예요? 보툴리누스 식중독.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앞에서도 늘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요. 하물며 그 국시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강조했었던 내용들이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질오염 지표요. 제가 이런 것들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용존산소 DO, 화학적 산소 요구 COD, 생물학적 화학산소 요구 BOD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용존산소, 물에 물에서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깨끗한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수질의 오염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낮은 거죠. 자, 이와 반대로 BOD든 COD든 DO랑 거꾸로 반대로 논다고 앞에서 열심히 얘기했었습니다. DO랑 이놈들은 반대로 놀아요. 깨끗한 물이면 깨끗한 놈일수록 이놈들은 낮겠죠. 자, 이놈이 높대요. 그러면 수질의 오염도 높은 거고, BOD가 높대요.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제가 DO가 높다, 깨끗한 물. 이 말은 BOD, 생물학적 화학산소 요구량, 가정호수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공장폐수 얘기하는 COD, 이놈도 낮다.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 녹조도 낮다. 적색으로 변하는 거, 적조도 낮다. 영양물질이 너무 많이 번식하는 거, 부영양화도 낮다. 대장균, 이런 수치도 낮다. 근데 사실상 대장균은 먹는 물이라면, 네, 우리 허용 기준 있어요. 음용수, 허용 기준.
100cc당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이놈 얼마나 자주 검사한다고 했죠? 그쵸. 주일에 매주 1회 이상은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대장균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은 깨끗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유기물에 의한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항목이거든요. 물의 오염 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놈인데요. 이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살균 소독용으로 쓰는 약재예요. 그러면 이 놈을 살균 소독할 때 쓰는 거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질의 오염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거 내가 몰라도 그동안에 DO, BOD, COD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라서 5번 정답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냥 넘어가기 전에 이런 수질 오염의 지표, 대장균 지수도 되고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도 되고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놈들 다 수질오염의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파트에서 아동에게서 뇌 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거 무슨 둘레였어요? 머리 둘레. 실내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 뭐였어요? 그쵸?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또 어떤 지표가 있어요? 기초 영양에서 장기간의 기아 상태의 지표가 되는 거 피부 두겹짓기법이라고 해서요. 상완이 둘레. 이런 것들도 기억을 다른 파트들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용존산소가 높으면 제가 깨끗한 물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엔 안 나왔지만 염분과 관련해서 온도와 관련해서 있거든요. DO, 용존산소는 높으면 깨끗한 물인데요. 염분이 높고 온도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거는 깨끗한 물이 아니다. 염분이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높아진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의 물리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요, 물리적이다, 화학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랑 아군이랑 적군이랑 싸워요. 와서 이 적군이 우리 아군을 칼로 찌르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거 물리적이라고 하거든요. 질량이나 무게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겉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때리는 거. 근데 와서 우리 아군을 무찌르려고 적군이 그 대량 살상가스 이런 걸 뿌리는 거예요. 최루탄을 뿌려요.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요소에 해당되거든요. 변성을 일으키고 새로운 물질 같은 거 형성시키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화학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거는 정답 1번 진동이고요. 이런 것들 말고도 소음, 기압적인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충제나 유기용제, 유해가스는 화학적인 요인들이고요. 곰팡이, 세균, 기생충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진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대표적인 진동으로 인한 직업병 그거 뭐였어요? 레노 증후군. 예, 워낙 중요한 놈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노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진동 일으키는 기계 같은 거 뭐 있어요? 뭐가 기억나요? 대형 드릴기, 차감기, 굴착기라고도 하는 거. 여기 물리적 요인이나 뭐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말고도 우리 정서불안이나 피로감 같은 사회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